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너굴곰이고요. 오늘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코인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힘든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들 힘드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분의 분들께서는 하락하면은 추가로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저점에서 줄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사실상 이 투자자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접근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매도할 단계에서 누가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남겼고 누가 더 많은 돈을 손에 쥐게 거머쥐게 됐느냐, 그거에 대한 차이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 쪽에 좀 속하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추가 매수는 진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기 위해서 총알 시드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당연히 힘들 거고, 그쵸? 항상 올라갑니다. 달려 나갈 겁니다.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하락하는 장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 상승되는 패턴보다 하락하는 패턴이 전체 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기간 중에 이 하락하는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한 전체 100%라고 봤을 때 하락하는 기간이 거의 한 80%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대단히 하락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항상 상승한다, 항상 하락한다, 이렇게 어떤 얘기로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확실한 것은 장기적으로 두고 봤을 때 5년 이상 아니면 그 이상 10년 이상,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그런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손실이 굉장히 뼈아프지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만 잘 만들어 두셨다면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아무 코인이나 사놨다고 해가지고 결국에 우상향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포트폴리오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두 가지 코인을 포트폴리오의 메인 중심으로 놓고 거기다가 짜잘짜잘한 내가 투자하고 싶은 미래가 밝아 보이는 그런 코인들을 살을 덧붙이는 그런 형태로 투자를 하셔야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한테 수익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힘드실 텐데 오늘은 짧게 뉴스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미국의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이 UST, 우리 테라에 기반을 둔 스테이블 코인이죠. UST 폭락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필요성을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상원은행위원회 뿐만 아니라 SEC, 미국 재무부, 자네델런 이런 기관들에서도 지금 이 테라 사태를 보고 나서 다들 이게 기회다 싶었는지 다들 이 암호화폐 시장을 약간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래서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좀 까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큰 건 잡았죠. 그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번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파문을 일으키는 테라 및 무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T의 급락이 미국 의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미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를 경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빨리 규제책을 만들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규제를 만들어야지 우리도 투자하기 편합니다. 자, 브라운 의원은 또한 테라 USD 급락은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맞습니다. 당연히 규제해줘야 됩니다. 규제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이 가져올 위협과 심각성을 드러냈다고 했다.
당연하죠. 규제가 지금 현재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규제라는 것이 코인을 거래하지 말아라. 코인은 위험하니까 너네는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투자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좀 리스크 있는 거래소라든지 리스크 있는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코인을 만드는 재단들 중에서 건전하지 않은 그런 재단들에게 어떤 그 재단들을 규제를 한다거나 그 재단들이 설립이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규제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결국에 우리 투자자들한테도 결국에는 좋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제네 델런 미 재무부 장관 뒤에서도 뉴스 하나 말씀드릴 텐데 자네 델런도 마찬가지로 UST 디페그화가 암호화폐 시장의 금융 안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하는 법제화가 필요성을 보여준다라고 발언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기관들에서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좀 경향이 좀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규제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고 어느 정도까지 자유도, 투자 자유성을 좀 보장을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이득이 되는 규제안이 나오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어쨌든 규제는 필요한 것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규제라는 단어에 너무 적대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제는 또 필요한 겁니다. 자, 미국 SEC 위원장도 나 또 얘기하죠. 암호화폐 거래소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그러니까 테라의 이런 사태에 대해 가지고 완전 큰 건 하나 잡았죠.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언급을 갑자기 했습니다. 테라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암호화폐 거래소나 스테이블 코인에 우려를 표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디지털 자산은 SEC 관할 아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거래 플랫폼은 SEC에 등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단은 리플부터 좀 이기고 와라, 이 자식아. 자, 겐슬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거래 서비스와 커스터디, 마켓 메이킹 등 여러 사업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럼 서비스를 하는 사업 서비스 분야가 그만큼 많으니까 이렇게 제공하는 사업 플랫폼이 굉장히 많은 건데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그런 거고요. 자, 그레이스케일에서 그 GBTC를 갖다가 ETF 상품으로 변환하는 거, 현물 ETF 상품으로 변환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SEC에 승인 요청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승인이 되면 80억 달러 가치가 투자자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네요. 세계 최대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은 지난주 증권거래위원회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규제 당국을 설득해 주력 펀드를 ETF 전환 승인하도록 설득했다라고 전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에게 80억 달러의 가치가 부여될 것이다 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이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우리 투자자들한테 80억 달러가 수익이 온대잖아. SEC 너네만 승인하면 되는데 너네 왜 승인을 안 해? 라고 하는 거를 지금 SEC를 압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 승인해. 80억 달러 수익이 돌아갈 거야. 그거를 이제 투자자들과 언론에다가 풀어놓고, 그죠?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풀어놓고 이제 가격이 안 올라가면, 야, SEC가 이거 ETF 승인 안 해줘서 너네 수익 못 가져갔어. 우리 잘못 아니야. 하나의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레이스케일이 대단히 똑똑하긴 한 것 같아요. 좀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 투자회사는 공개 서한 작성 추진에 도움을 주어 SEC의 GBTC ETF 신청을 지지하는 3,000개 이상의 서한이 쇄도했다. 그쵸? 저런 내용이 나오니까 빨리 SEC한테 압박이 되는 거죠. 이게 승인하라는 게. 그리고 심지어 신청이 거부되면 SEC를 고발할 거다라고 이야기도 했죠.
대단히 대단한 그레이스케일, 그래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레이스케일,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독일어에서 암호화폐 세금 가이드가 발표가 됐는데요. 보면 여기에 이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구매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판매는 1년 동안 세금이 면제된다. 개인의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라는 겁니다. 대단히 올바른 방향의 어떤 뉴스가 되겠네요. 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는 채굴 회사를 인수하는데 열려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쇼맨십을 좋아하는 친구니까. 자,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청정 에너지 기술의 채택을 가속화할 수 있다면 채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고 2022년 그 FT 미래자동차 컨퍼런스에서 일론 머스크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청정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암호화폐 채굴이라고 한다라면 암호화폐 채굴 업체도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인수하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생각을 들거든요. 일단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영국 정부 암호화폐 관련 2가지 법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그 2가지 법안에 대해서 내용을 잠깐 보면 2가지입니다. 금융서비스 금융시장 법안과 그 2번째로는 경제범죄와 기업의 투명성 법안, 2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금융서비스 금융시장 법안, 요거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한번 보면 암호화폐 안전한 도입, 도입 불법화 이런 게 아닙니다. 도입 금지 이런 게 아니에요. 암호화폐 안전한 도입, 기술 제공자에 대한 아웃소싱 지원, 정부의 지원을 한다라는 거고요. 금융 서비스에서의 혁신적인 테크놀로지의 기회를 활용한다. 매우 긍정적인 친암호화폐적 법안이죠.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자, 경제범죄와 기업의 투명성 법안, 2번째 법안인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랜섬웨어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암호화폐를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압수, 회수하기 위한 권한을 창설한다. 불법적으로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규제를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라는 법안이죠. 이것도 매우 좋은 법안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국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 재무부 장관 그 자넷 옐런, 스테이블 코인 규제 2022년 말까지 법제해야 된다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이 테라 사건이 발발하고 나가지고 갑자기 이런 의견을 갑자기 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말까지 법제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라에서 그 달러와 디페그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0.7달러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금융 안전성과 결제 시스템, 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 리스크를 언급하며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는 시급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이 테라 사건이 발발한 거를 배경으로 해서 계속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공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큰 하락에 이 테라 사건이 하나의 도화선이 돼가지고 지금 하락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규제에 관한 안 좋은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상황이고요. 자, 미디어 회사 타운스퀘어 미디어가 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에 좀 힘입어서 저점 딥바잉을 한 거죠. 딥바잉. 미디어 회사 타운스퀘어 미디어는 500만 달러, 약 63억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라고 트윗에서 밝혔습니다. 저점에서 구매하는 사람들도,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기업들 중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심지어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 받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더 샀죠. 그런 좀 영끌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한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미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단가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아래로 내려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 담보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서 기존에 2억 5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담보대출 계약을 맺었었는데요. 이게 가치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 기존에 담보로 맡겼던 비트코인으로 2억 500만 달러 규모의 이 대출 담보로서는 지금 맡겨놓은 비트코인이 가치가 하락하면서 좀 이 대출을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더 맡겨서 이 2억 5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비트코인 몇 개를 팔아가지고 이 대출을 상환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고. 그래도 매도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생각이 있겠죠. 그런 상황이고. 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죠. 테라의 UST는 0.7달러로 심각한 디패깅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좀 불안전성,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성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적으로 이 테라 사건 때문에 좀 안 좋게 좀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잡힙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뭐 테라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조금 테라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는 12포인트로요. 극단적 공포 상태가 되겠고,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27,5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도미넌스는 43% 되겠습니다. 색깔을 잠깐 보시면 비트코인도 엄청난 빨간색인데 그 옆에 있는 알트코인들 보세요. 새빨간색이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이 사실상 이렇게 10% 하락하면 다른 알트코인은 메이저든 준메이저든 아니면은 뭐 잡코인이든 이렇게 시뻘겋게 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10% 빠질 때 이더리움 20% 빠졌고, 리플 26%, 도지코인 26%, 에이다 거의 30% 가까이 빠졌고요. 트론 5%, 솔라나 30% 뭐 이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좀 이렇게 홀딩해서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투자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김치 프리미엄은 6% 정도 되고 있고요. 영향은 뭐 왜 이렇게 많이 끼냐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주도하는 하락장에 대비해서 패닉셀을 하지 않고 있다, 매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존버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래블룰이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 입출금이 거의 다 막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해외 거래소와의 입출금이 좀 막히다 보니까 지금 뭔가 유동성이 서로 해외 거래소와 우리나라 거래소 간의 유동성이 그렇게 잘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세를 우리나라 코인 가격들이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은요, 롱 포지션 74%, 숏 포지션 25%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다들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실 텐데요. 좋은 날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천천히,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천천히 좀 뒤도 돌아보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